대구시의회가 상임위를 통과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나 투표도 없이 무작정 의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유일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학부모들의 반발로 입학식도 무산되는 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낸 프로축구 대구FC가 다부진 각오로 내일 클래식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에서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친 도둑을 잡고 보니 동료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약간 춥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고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바깥 공기가 많이 차갑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안동 영하 3.5도, 의성 지역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구가 13도, 안동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12도 안팎까지 올라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대구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실제 1대부터 7대까지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체 회의록을 분석했더니 본회의에서 투표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혜정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합니다. 학생 중심이 아닌 제도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중시하는 교육청의 통폐합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국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참석한 시의원 26명 중 반대 7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과 무기명 투표까지 한 경우는 7대 대구시의회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정 정당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야지만이 대구시의회도 발전이 되고 또 그게 대구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에서 7대까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조례안 중 찬반 투표를 한 경우를 분석했더니 모두 29건으로 전체의 2% 남짓에 불과했고 그나마 1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찬반 투표를 한 경우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이번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립이나 거수로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독점 체제에서 그야말로 정당의 눈치를 보는 또 의원들 간에 또 암묵적 카르텔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인 질문과 토론,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작은 학교 대동초등학교는 사라졌지만 요즘 학생 수가 줄면서 대구에도 전교생이 한 가족처럼 서로 잘 아는 작은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식을 가진 가운데 대구에도 신입생이 불과 5명에 불과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이 60여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에 5명의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형, 누나들은 뮤지컬 공연으로 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1학년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언니들을 찾아와 주세요. 오래 앉아있는 게 익숙지 않은 아이들. 지루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입학 소감은 씩씩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 누나들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씩씩하게 자고 싶어요.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는 가족 같은 학교 분위기에 기대를 갖습니다. 학교가 작으니까 애들과 선생님과의 교감이 통하는 것 같고요. 넓은 운동장에 있어서 애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 같고 그리고 따돌림도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행복학교로 운영되는 작은 학교만의 장점이 크다며 첫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환영했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 기초기본학력이 잘 다져져 있답니다. 새학년도에도 우리 조야교육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작지만 알찬 행복교육을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출산율이 높았던 2010년 백호랑이띠 출생아들로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2만 700여 명이 입학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국 유일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산 문명고등학교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어제 입학식마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학부모들은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산 문명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입학식 참석 대신에 근조 리본을 달고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입학식은 신입생 20여 명만 참석하고 문을 잠근 채 시작됐지만 강한 반대와 항의 탓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가 신입생이고 입학식도 간다는데 왜 막아요? 대체? 그 정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입생 187명 가운데 지금까지 4명이 전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떠났고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국정교과서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역사 인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이제 좀 저희한테 악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고 교과서를 받으면 안에 봉투에 담아서 봉투에는 할 말을 쓰고 교장실 앞으로 다 놓고. 하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가 학교 정책을 따라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교재 국정교과서요. 검정교과서하고 이렇게 비교 연구합니다. 전학과 나가 지금 뭐 한두 이야기 있지만 앞으로 없을 거라 봅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신청 과정에 반대가 많았던 학교 운영위 의견이 바뀐 점과 교사 찬성률 완화 등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서 이 자체가 사실은 무효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의 및 자문은 무효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문명고를 둘러싼 갈등이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철 건강음료로 인기인 고로쇠물이 제철을 맞았죠. 올해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은 줄었지만 대신 당도가 높아서 맛과 영양은 더욱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해발 700m가 넘는 포항시 죽장면 동대산 자락. 험한 돌산에 자리 잡은 고로쇠 나무 군락지에서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자 맑은 수액이 방울방울 맺혀 나옵니다. 수령 30년 나무 한 그루에서 20리터가량을 채취하는데 비닐봉투나 호수를 연결해 일일이 받아냅니다. 우리 죽장 고로쇠는 700~800m 고지에서 생산하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맛도 좋고 당도도 좋습니다. 올해 고로쇠 수액은 오랜 겨울 가뭄으로 채취량은 줄었지만 당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금방 채취했을 때보다 한 사나흘 정도 놔뒀다가 드시면 달고 맛이 훨씬 좋습니다. 죽장 고로쇠는 봄 기운이 움트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만 맛볼 수 있는데 오는 10일에는 산지인 죽장면에서 고로쇠 축제도 열립니다. 한편 울릉도의 우산 고로쇠 등 산간 지역마다 고로쇠 생산에 나서면서 고로쇠가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1부 리그 승격을 이뤄낸 프로축구 대구FC가 뜨거운 각오로 K리그 클래식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정식까지 마친 대구FC, 내일 광주 원정을 통해서 4년 만에 클래식 무대 복귀를 맛볼 예정인데요. 개막을 앞둔 대구FC의 각오, 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겨우내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대구FC. 남해부터 시작된 훈련은 중국 쿤밍을 거쳐 다시 남해로 이어졌는데요. 지난 화요일 올 시즌 출정식을 하고 새 유니폼을 선보이며 1부 리그 개막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겨울 동계훈련에 많은 땀방울 흘렸습니다. 정말 혹독하리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이 결과물이 이 시즌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단과 엔젤클럽, 각계각층의 관심과 서포터즈들의 격려 속에 펼쳐진 출정식에서 권영진 시장은 뜨거운 응원으로 긴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구는 대구다! 대구FC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려한 전력 보강보다 팀의 내실을 더하며 시즌을 준비한 대구FC. 내일 광주 원정으로 K리그 클래식 복귀 무대를 펼칠 대구FC는 다음 주 토요일 인천과의 홈 개막전을 통해 홈팬들에게 뜨거웠던 겨울의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는 오키나와 연습 경기에서 지난달 28일 히로시마전에 이어서 어제 펼쳐진 SK전까지 내주며 2연승 뒤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국내팀과 첫 대결이기도 했던 어제 SK전에서는 선발 정인욱이 경기 초반 3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결국 6대11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그나마 타자들이 10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찾아가는 가운데 삼성은 내일 오후 기아를 상대로 국내팀과의 오키나와 두 번째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에서 상습적으로 기름이 없어졌는데 도둑을 잡고 보니 동료 굴삭기 기사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위험한 곳에서 굴착기로 작업을 하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급습으로 붙잡힌 절도범의 차 안에는 10리터들이 기름통이 즐비합니다. 훔치기 좋도록 잠금 장치가 달린 호스를 별도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이 호스 입으로 빨아요, 그러면? 입으로 빨아갖고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훔친 기름은 외진 곳에 있는 고철업자에게 작물로 넘겼습니다. 고철 야적장에는 10리터들이 53개, 2드럼 이상의 기름이 보관돼 있습니다. 울진과 영덕, 안동 등 경북 일대 공사 현장 중장비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훔친 도둑은 작업장 사정을 잘 아는 동료 기사였습니다. 굴삭기에는 식은 장치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파손하고 기름을 훔치기 때문에 연료통을 아예 잠궈 놓지 않습니다. 식은 장치 해놓으면 그 유리창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기름 게이지 그런 거를 망치로 깨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열어놓고 다니는 겁니다.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줄 알고 산속이나 가파른 곳에서 작업하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기사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중장비에 올라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할 경우 갑자기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찰은 기름을 훔친 44살 A씨를 구속하고 훔친 기름을 사들인 고철업자 42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름값이 조금 오르면서 기름 도둑이 다시 설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얼마 전 영주 시외버스터미널이 새 건물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 불편한 진출입 설계와 좁은 주차장,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의시설로 불편이 오히려 가중돼서 확장 이전이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가흥 택지지구에 새로 문을 연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엉뚱하게 운전석 방향에만 설치돼 있어 정작 승객들은 차도로 걸어 내려와 택시를 잡습니다. 터미널 내부 도로는 좁고 일방 통행으로 설계돼 역주행 차량과 택시, 진출입 버스가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터미널이 시 외곽으로 옮기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었지만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서 늘 만원입니다. 어떻게 이전에 찾으셨네 그래도? 여기 하나 비어가지고. 겨우? 네. 어차피 새로 옮겼잖아요, 좋은 데로. 그래서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안 넓네요.
터미널 진출입 동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지만 결국 고쳐지지 않고 개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입출구가 현재와 정반대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택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터미널 내부 편의시설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쳐 확장 이전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어서 정수를 한번 지으면 몇십 년 갈 건데 기왕이면은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래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아주 미흡합니다. 영주 터미널은 하루 평균 1,400명, 주말이면 최대 1,700명이 이용합니다. 영주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장소인 만큼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시민들과 시장, 구청장, 군수, 일부 대선 주자들이 참가하는 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가 오늘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대구시 지방분권 협력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물론 유승민, 남경필, 원유철 등 대선 주자들과 여야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여합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유철 의원은 지방분권 공감 토크를 열어서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2002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분권 운동을 주창했고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운동을 선도해왔습니다. 서문시장 화재로 석 달가량 문을 닫았던 서문시장 야시장이 오늘 재개장합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지만 11월 말 사지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는데 92일 만인 오늘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야시장은 평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12시까지 연중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데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다양한 축하 공연과 쿠폰 이벤트도 펼칠 예정입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부동산 매매대금 수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집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씨에게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대구의 땅과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2억 4천여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통장에 입금된 수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된 바이오 신약 분야와 연계한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신약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신약 연구 개발과 비즈니스 사업을 담당할 거점 기관으로 신약 개발 디자인 연구소 구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포스텍 주관으로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사업을 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신약 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제약사 유치 기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병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경북 도립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정 신임 총장은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 총장은 학생 중심의 교육 콘텐츠 개발, 특성화된 전문 직업교육 중심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열린 대학을 교육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실기구인 도청 신도시본부를 상시 실국으로 전환하고 소통협력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소통협력 담당관 신설은 최근 트렌드인 SNS를 통한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대변인실의 정책 홍보 기능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인구정책 담당과 지진 방제 담당을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내 감염병 조사과, 동물위생시험소 내 역학조사과도 신설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제조업 업황지수는 61로 전달과 같았고 3월 업황 전망지수는 64로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꼽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바깥 공기가 많이 차갑겠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불어오던 차가운 바람이 체감온도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포근해지겠고요. 3월의 첫 주말인 내일도 맑고 온화해서 야외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0도, 청도는 영하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7도, 상주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2도를 웃돌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도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한낮에는 의성이 13도, 안동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등산지의 날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